Approximated. 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또 며칠 동안 또 영상 안 올려가지고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또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이리저리 엄청 돌아다녔는데 엄청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좋은 소식인가 이게 나쁜 소식인가 또 헷갈리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뭔 이야기냐면요, 한국은행 국장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치면 연준 의장 바로 밑에 쫄따구 정도 되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그 대빵이고 우리나라 뭐 미국 연준 의장 정도 되는데, 한국은행 국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국장이라는 사람이 뭐 보니까 뭐 경제잡지나 어디 찾아보니까요, 최근 겁니다. 제일 최근 거에 보니까 6장, 7장, 10장 이상으로 인터뷰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분량도 엄청 많습니다. 꽤 두껍습니다. 두꺼운 자취책에 거의 자기 분량이 한 3분의 1 정도 비중도로 달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뭐 가상화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놔가지고 뭐지? 갖고 이제 바로 봤죠. 한국은행 그 국장 이름이 뭐냐면요, 현직입니다. 차현진이라고 그럽니다. 차현진. 성은 차시고 이름이 현진인데, 이 친구 그냥 뭐 홍남기 다음으로 돌대가리인 것 같아. 홍남기 얘도 돌대가리잖아요. 막 규제만 하고 얘 때문에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상화폐, 우리 비트코인이 아니 어쨌든 홍남기 다음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천하의 쇠대가리 같아요. 우리나라 왜 돌대가리만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고 우리나라 좀 잘 뽑아야 되는데 또 샜네. 돌아가서 일단 이 친구가 뭐라 이야기했냐면 있잖아, 모든 가상화폐는 사기다 이러더라고요. 첫 인터뷰 첫 마디에 이래 들어갑니다. 이 친구 아니 좀 똑똑한 친구 아닙니까? 한국은행 국장 정도 될 쪽이면. 내가 이걸 왜 비중 있게 생각했냐면요, 제가 한 3일 동안 계속 이 친구 기사거리 다 찾아봤어요. 알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뭐 한국은행 국장이니까 나름 자기만의 가상화폐에 대해서 신도가 있더라고. 뭐 있어가지고 여러 매체 또 발표됐더라고. 생각보다 뭐 잡지체만 기계인 거 아니고 찾아보니까 많이 나옵니다. 그 한국은행 국장 차현진 이야기가. 근데 딱 보니까 가상화폐 반대파예요. 반대파. 그냥 이 친구는 딱 보니까 첫 번째가 모든 가상화폐 사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사기냐 물어보자. 대부분 기자들이 그래, 국장님이 바라보는,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뭐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직접 물어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 비트코인이나 그 다음에 세계에서 통용되는 뭐 넘버 5 코인이래요. 자기 말로는 뭐 순위가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전 세계들이 인정하는 코인들이 있대요. 그럼 뭡니까? 대표적으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또 기타 한 3, 4가지, 5가지 정도가 뭐 잘 나가는 코인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럼 나머지 코인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 정도 코인은 자기도 인정한대요. 그런데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사기다 이러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데 왜 또 사기냐 이러니까, 왜 사기냐면 은행에 가면 통장 비밀번호가 있어갖고 돈을 찾죠 이러더라고. 금방 그게 현진이라는 놈이. 그러면 가상화폐는 비밀번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러는. 가상화폐는 비밀번호가 가상이다 이러는 겁니다. 은행에 가면 비밀번호를 이자 모으면은 비밀번호를 자기가 찾아갖고 실물을 해갖고 돈을 준다니까, 실체의 돈을 준다는 거죠. 아니 그럼 비트코인도 이것도 뭐 우리 그 있잖아요, 우리 비밀번호 있잖아요. 우리 비밀번호 넣으면 돈 주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우기는 거죠. 그 비밀번호 자체가 다 가짜다, 가상이다. 우리는 실물이 있는 거에서 주는 거고 너희는 가상에서 꺼내주는 거지 않습니까? 꺼내주는 거라 차원이 다르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친구는 속으로. 이 정도면 거의 뭐 이 한국은행 장이나 연준 의장님은 엄청 높은 애인데 이 정도면 완전 쌍돌대가리인데. 그러니까 얘가 좀 은유적으로 엄청 뭐 고급 말을 해요. 또 웃음 없는 고양이가 없다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있는데 웃음이 없다, 웃음이 없는데 고양이가 없다, 자기 딸이 뭐 명언이라고 씨부리면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장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난
우리나라 한국은행장이 비트코인이나 우리 파이코인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거의 이야기한 거랑 다름없는 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처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코인은 자기는 인정하겠다 했거든요. 그게 한 5위권 정도. 우리 파이코인도 그 제도권이 올라오면 뭐 그 쌍벽을 다투는 무서운 코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아직 파이코인은 모르지만 그런 큰 코인들은 알고 있다. 왜 알고 있냐 이래 물어보니까, 아, 요즘 은행에 가면 좀 뭐라 이야기하냐면, 우리 은행도 좀 위기감을 느낀대요. 위기감을 느낀대요. 그 무슨 위기냐면, 언젠가는 은행이 없어진다. 언젠가 은행이 없어고 조폐공사도 사라진다. 조폐공사가 사라진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상업은행도 사라진다. 상업은행도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업은행도 사라진다고? 조폐공사 사라진다고? 그럼 이 말고 나름대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 나름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사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전 세계 흐름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이 정도 똑똑한 애들이 참 희한한 말 하네 속으로 생각했던. 그래도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는 비트코인이나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런 거는 실체가 없다. 전부 다 말 그대로 가상이지 않느냐. 우리 돈은, 현금은, 종이돈은 종이가 있지 않느냐. 실물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자체가 다 사기라 생각한다. 이런 원리로 하는데, 그걸 얼마 안 가서 조금이라도 내가 가도 박살낼 수 있는 이론인데, 한국은행 국장이 되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 뭐 인정하는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흐름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러더라고. 아니, 금방 반대하신다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전 세계 흐름을 읽고 중국이 제일 먼저 앞서가서 내년에 한다고 그러더라고. 내년에 국가가 발행하는 블록체인을 기반한 암호 가상화폐를 발행하죠. 내가 저번에 말해줬죠. DCEP라고 그러죠. DCEP. 중국만 DCEP라고 그러고, 다른 나라는 CBDC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CBDC라고 그러고, 중국만 DCEP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약간 자기네들이 뭔가 좀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종족들이잖아요. 약간 좀 오버하잖아요. 별것도 없는 것들이. 어쨌든 중국이 제일 먼저 DCEP로 먼저 갈 거다. 그러면 서설 다른 나라도 중국 눈치 보고 있다. 중국이 잘 되나 안 되나 뭐 솔직히 말해서 좀 관망하고 있다. 중국이 제일 먼저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지금 CBDC 각 나라마다 블록체인 기술의 그 디지털 가상화폐는 다 준비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프랑스, 미국, 독일 못 들어본 저 못 사는 애들 빼고 그 돌대가리 일본도 하고 있대요. 일본은 약간 좀 늦대요. 일본 국장 말은 뭐라 하냐면, 일본은 현금성이 워낙 좋아. 아직 현금을 많이 쓰는 나라다. 가장 현금을 많이 쓰는 나라. 일본은 좀 늦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죠. 기자가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역시 CBDC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주니까, 아니 어차피 CBDC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을 아낄 수 있다. 왜? 돈을 안 찍어도 되니까요. 돈 없어도 되거든요. 이제 돈 없이 한국은행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 말로. 근데 조폐공사 사라지고 상업은행 사라지고 이 두 개 날라간다 이러더라고요. 돈 찍어낼 필요 없으니까 조폐공사 사라진다 하더라고. 상업은행은 필요 없대요. 나라가 보증하는 상업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이 필요 없대요. 왜 그러냐면 CBDC를 발행하면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그래도 중국 관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세상의 흐름이라 이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할 생각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뭐 하고, 그러면 근데 자기가 준비하면서도 문제점이 많다 알아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CBDC가 뭐냐면 아시죠?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 보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파이코인은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전 세계가 다 쓰는 거고요. CBDC는 우리나라 쪽에서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 쓰는 거 아닙니다. 다른 나라 잘 못 사는 아프리카가 우리나라 CBDC를 받아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용입니다. 국내용. 작은 거죠. 출발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코인은 바다, 그 다음에 여기는 CBDC는 시냇물, 이래 보면 맞습니다. 수준이 다른 거죠. 그럼 비트코인은 뭐냐? 비트코인 역시도 전 세계가 다 하는 거죠. 그러고
파이코인이나 비트코인은 추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추적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추적 불가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기본적인 바탕은 추적 불가지만 나라에서 발행하는 것들은 어디 뭐 내 이름이 누구라 치면 이 홍길동이라 치면 홍길동이 어디서 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자기네 다 알 수 있습니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국 애들이 지금 DCP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돈의 흐름 이런 걸 나라에서 잡겠다는 거잖아요. 중국 애들은 중국이 DCP를 먼저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뭐 중국 유명한 큰 회사 두 개 있잖아요. 월체신가 하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 그 두 개가 자체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자체 디지털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뿌렸거든요. 인구들 그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어. 알리바바랑 위챗이나 뭐 거기에 보면 중국 14억 인구가 중에 10억 이상이 각각 가입해가지고 그 디지털 화폐를 쓴다고 그럽니다. 지금 저것끼리만 쓰는 거죠. 응? 저것끼리만 쓰는 거죠. 리브라랑 비슷한 원리인데 이거 중국 정부가 난리가 난 거죠. 우와 이거 큰일 났다 해갖고 우리나라 쉽게 말해서 저 나라의 정부에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돈의 흐름을 진다는 거는 정부하고 정부를 대항하거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급하게 DCP를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지금 돈의 흐름을 자기 중심으로 공산당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가장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준비는 하면서도 자기는 이게 믿지를 않는다, 사기라 생각한다. 근데 한국은행이 국장을 넣어도 되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에 뒤질 수 없으니까 준비는 다 하고 있다. 준비는 다 하고 있고 세팅도 다 하고 있고 전문가 불러가지고 다 하고 거의 세팅하고 단계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데 중국이 먼저 해볼 텐데 내년에 한다고 그러죠. 중국이 만약에 잘 되면 좋은데 중국이 안 되면 한동안 못할 것 같다. 만약 중국이 안착하면 중국이 이 문제 안착하면 우리도 천천히 시도하겠다.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뭐 조폐공사 상호그러니까 아니 금방 그 비트코인 다 안 된다 사기다 해놓고 있잖아요. 조폐공사 없어지는 거 인정하고 상호금융 없어지는 거 인정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CBDC를 발행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아니 블록체인 기술들은 아무리 빨라도 15분 20분 늦지만 40분 걸린다 그러고 최신 기술의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가져온다고 해서 실시간 결제 시간이 15분 밑으로 단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보기에라는 게 그 차현진 씨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은행 국장인가 국구르기인가 이 친구. 그러니까 그렇게 뭐 실물로 거래되는 화폐로 자리 잡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거래 시간이 이 정도 걸리면 힘들다 봅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는데 얘는 파이코인을 알고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고 파이코인 3초거든요. 파이코인 3초잖아요. 아직 이제 어쨌든 그 문제가 가장 크다. 어쨌든 이 문제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이런 문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오늘 가져왔고요. 다음에 뭐 한국은행 장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이 친구가 생각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및 국내 5대 거래소 5대 거래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대요. 지가 했대요. 지가 주도해서 했대요. 5개 빼고 다 날리라고 지시를 했대요. 그러면 5개 빼고 그러면 자기가 대표하느냐 그러지 않대요. 뭐 이렇게 뭐 정부 우리나라 행정부 부처가 다 있는데 전부 다 내몰라라 발 다 뺀대요. 나도 하기 싫어 나도 하기 싫어 안 한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총리실에서 결정한대요. 우리는 자기는 손 다 뺀대요. 그냥 마지막 결정은 총리실에서 직속으로 결정을 한대요. 문제가 뭐냐면 인정하기 싫은데 세금은 걷고 싶다. 그 말을 지가 지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 전 방송 때 한번 이야기했죠. 인정하기 싫은데 돈만 걷고 싶어 하는 애들 아니야. 너무 못된 새끼들 아니야. 일단 지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살기이긴 한데 뭐 10조 20조 시장이래요. 우리나라 시장만 그렇다고 그럽니다. 10조 시장이랍니다. 이런 무서운 시장에 세금 안 매긴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보호해주지는 않겠다랍니다.
보호 없는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죠. 세금은 내년에 무조건 때리겠대요. 내년부터 무조건 24%, 25%, 250만 원 이상부터 24%씩 떼겠대요. 내년부터 바로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준비라고 해서 우리 입장 통보 다 했대요. 근데 세금만 떼고 보호는 안 해준답니다.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호 안 해주고 세금을 왜 떼갑니까? 인정도 안 할 거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인정한다는 말하기가 싫은가 봐요. 이 문제는 우리들은 손 다 뺐다. 우리는 규제만 할 뿐이지 그걸 인정하는 문제는 우리 부서에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 총리실에서 결정해 준대요. 그럼 우리는 그쪽에 보고를 때린대요. 보고를 올린다는데 자기는 이렇게 해줄 거래. 그냥 세계에서 유명한 5개 코인 정도는 인정하는 분위기로 해줍시다. 그래야지 자기네들도 세금 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해보겠대요. 근데 건의를 해보겠다는 거지 세금은 100% 거둘 거고 자기가 총리실 같은데 건의를 하겠다는 거죠. 5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러돔이나 유명한 국내 5대 코인 정도는 확실하게 밀어주자. 그거는 망해도 우리만 망하지 않고 전 세계가 같이 망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우리나라 비트코인만 잘못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비트코인이 잘못될 거니까 크게 타격 안 받을 거다. 유명한 코인 5개 정도는 나라가 거래소를 딱 정해가지고 인정해 주자는 거죠. 예를 들어 업비트는 비트코인 전문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합니다. 비트선 같은 경우는 이러덤을 전문을 해가지고 해라 해갖고 5개 정도 거래소를 딱 만들어 가지고 딱 밀어줘갖고 나머지 인정하지 않겠다. 이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자코인이라고 그래. 자기 입으로 자코인이라고 그러는데 국내에 있는 50개, 100개, 수백 개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자코인들은 잡기 위해서라도 꼭 이 정책을 쓸 거다. 결정은 했느냐니까. 세금 문제는 결정을 했지만 보호 정책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금 때렸으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세금만 때리겠다는데 보호는 지금 건의 중이다. 5개 정도는 보호해주자. 이런 식으로 건의 중인데 확답을 못 했대요. 근데 세금 걷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코인 5개 정도 이상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세금을 쉽게 내겠느냐, 반발하지 않겠느냐, 또 촛불하지 않겠느냐 겁먹더라고요. 이야기 딱 듣고 생각했던 게 우리 파이코인이 그나마 얘가 생각하는 순위권에 들어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우리 파이코인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암호화폐가 될 테니까 그나마 내년쯤 돼 우리 파이코인 메인넷 되고 상장되고 나면은 이 제도권을 올라올 테니까 얘가 말하는 이런 코인이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얘가 현진이가 말하고 한국은행 국장이 말하는 차현진이가 말하는 그런 자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은행 국장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 중에 암호화폐적으로 가장 정책이 있고 결정대를 높은 사람이 바라보는 암호화폐 시선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 최근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 정보를 올려주는 거죠. 좋은 정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속마음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처음에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사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가상이지 않습니까? 화폐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해갖고 국가가 주도해서 돌리는 게 진정한 화폐다. 국가 없는 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입으로 말 법정 화폐가 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기자한테 법정 화폐 그러면 법정 화폐라는 뜻은 그냥 국가가 이게 화폐다 하고 딱 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풍기 갖다 놓고 이게 화폐다 법정 화폐다 하면 선풍기가 화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에가 어디 베개 돌아다니잖아요. 베개나 돌아다니고 뭐 어떻게 집 바나나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바나나가 법정 화폐다 이러면 그 법정 화폐라는 거죠. 이거 나라의 명령이래요. 명령. 이게 화폐라는 의미가 국가의 명령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대요. 거기다가 실물에 종이를 연결시키면 된다는 거죠. 국가가 주도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자기가 반대하는 큰 이유가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렇게 이러돔이나 전 세계에 통용되는 가상화폐가 만약에 세계 디지털 화폐로 간다 그러면 정부 주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힘들다. 그런 화폐는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진정한 화폐가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반대한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흐름인 건 알겠다. 그래서 전 세계 통용하는 거 말고 국내 전용 그게 DCP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전 세계가 다 포괄되는 큰 가상화폐는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비트코인이 만들었고, 이더가 만들었고, 우리 파이콘이 만들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다 먹는 가상화폐 블록체인입니다. 아까 말한 바다입니다. 바다. 우리가 태평양, 비트코인이 대서양 이 정도 되고, 이더가 홍해, 항해 이런 거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장 큰 바다가 먹는 겁니다. 우리 파이코인이 가장 큰 바다를 먹고 있는 중이고 준비하고 있고 그 세상에 놓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국장이 바라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국은행 국장이 좀 돌대가리다. 미국 한국 연준 의장이랑 동급인데 이런 돌대가리를 뽑은 우리나라 그 누구를 말하기는 싫은데 정치 색깔 말하기는 싫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홍남기를 부총리로 앉혀가지고 그 있잖아, 이 시켰나? 둘이 친구 같아요, 뭐, 홍남기랑, 차이지나, 돌대가리, 쎄대가리, 1, 2, 3. 어이구, 3는 말도 하기 싫네. 아유. 그래, 어쨌든, 얘가 어쨌든 가상화폐를 우기고 있는데, 자, 그래가고, 이제, 다음 기사가 또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야기가 차이니 국장 자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가상화폐라는 미래의 그 시초부터 다 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1894년부터 나왔대요.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차이니 국장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1894년부터 나왔다고? 1894년부터 나왔는데 이때부터 가상화폐가 나와서 그때는 코인이라는 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주장했는데 현실 부정주의고 무정부주의자 애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화폐를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시장에서 통용하는 화폐가 진정한 화폐다. 그 가상화폐를 하잖아. 정부 주도 화폐는 진정한 화폐가 아니다. 시장이 주도하는 화폐가 진정한 화폐다. 이름이 코인이었다고 그럽니다. 코인. 와, 대단하죠. 이름이 코인이라고 그럽니다. 1894년도에 최초에 주장했다. 두 번째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해가지고 2008년 11월 1일날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와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틈을 타가지고 가상화폐가 나타났다. 역시 정부가 주동하는 화폐는 진정한 화폐가 아니다. 시장이 주도한 진정한 화폐다 투로 놓은 게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때가 월갈자 월스트리트에서 신의 직장이 무너졌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 요 운동 때 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 2014년 PKT처 21세기 자본론, PKTA 21세기 자본론, 요때도 또 금융시스템이 불안하다 싶어가지고 또 놓았다고 합니다. 내가 한 말 아니고 자기가 한 말 좀 인용 좀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은 가상화폐라는 게 정부를 부정하는 화폐들을 하고 들고 일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 정부가 주도해서 예산을 잡고 해야 되는데 정부 예산 없이 정부가 주도 못하는 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그래서 난 이 화폐가 다 사기라 생각 인정하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세상의 흐름이 이러니까 인정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분위기상 눈치 보고 있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만 질 수 없으니까 뒤질 수 없으니까 준비하고 있고 실제적 전문가가 다 준비해놨답니다. 스탠바이는 다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문제점이 그 통용 시간대 문제, 결제 시간 문제 때문에 이미 준비해놓고부터 자기들 킥킥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이렇게 일하고 그리고 또 이 바라보는 이런 이야기 중에 하는데 내가 그 차현진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옛날에 있잖아 우리 저작권 있죠 저작권 진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저작권 인정한 이야기 한 게 불과 10년 2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저작권이라는 자체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파이코인도 마찬가지. 그러면 가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저작권도 뭘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그게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저작권이 다 걸려. 유튜브 찍을 때 있잖아요. 음악 하나만 잘못 넣으면 무조건 저작권 다 걸려.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음악 정말 음악 한 7초 이상만 썼다가는 거의 다 다 잡힙니다. 음악은 거의 막 7초 이상 써가지고 무료 어쨌든 유튜브 하면 더 하지. 저작권이 민감해지잖아요. 저작권이 돈 된다는 거를 이제 와서 다 느끼고 저작권을 다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엔 차인전 씨한테 한국은행 국장한테 니 저작권 아냐 그냥 말하고 있어.
저작권이 언제부터 돈 됐니? 저작권도 갑자기 팍 들어오지 않았냐? 엊그제만 해도 저작권 인정하지 않았죠. 이제 저작권 인정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그런 식으로 이 가상화폐의 흐름이라는 걸 못 느끼겠니? 그러니까 느끼는데 그러면 저작권은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나본 적은 없잖아요. 차진씨 나이도 내보다 많아요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늙었더라고. 흰머리도 쭉쭉쭉 있더라고. 근데 이런 애를 큰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저작권만 생각해도 이렇게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다 들어올 거라는 걸 느껴야 될 텐데 돌대가리 뽑아놔가지고 자기가 막 우기는 거 있잖아요. 암호화폐, 가상화폐, 비트코인, 우리 파이코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겠는데 말 그대로 암호다. 현실이 없다. 그래서 사기다. 비트코인도 사기다. 이거 그대로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사기다. 현실이 없다. 비트코인도 사기다.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도 사기다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어쨌건 기술은 이해 못하겠지만 기술을 이해 못하겠대요. 가상화폐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안다. 근데 블록체인이라든 그게 다 가상이지 않느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있어야지 돈이 있다 이러더라고. 상품이 있어야지 현찰이 있고 현금이 있다. 너희들이 가상화폐는 상품이 없다. 실제 손가락에 잡히는 게 없다. 그래서 인정하기 싫다. 그런 것들은 다 사기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다. 사기다. 여기 딱 빠져가지고요. 석기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발전 없는 종이화폐 시대에 맨날 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돈을 맨날 만지고 들고 다녀야 된다는 이상한 그런 돌대가리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 돈을 맨날 들고 다녀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금하고 화폐하고 맞춰갖고 갖고 있어야 되고 나라가 금을 다 보관해야 되고 이런 시대 이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석기 시대 저기 공룡 시대의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제발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이리 높은 사람이 앉은 사람이 여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또 이 마지막 때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더라고. 금이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나도 그렇게 이야기했겠어. 이 친구가. 자, 임박아 만나고 싶은데 이 말을 하면 안 되겠죠. 한국은 국장인데 내 만나줄라나. 그래서 말싸움하면 내가 이길 것 같아. 이 친구한테는. 금을 뭘로 보느냐 하니까 금을 금으로 보면 안 된다. 금을 가치가 있다고 탁 쳐다보니까 금이지 않느냐. 금을 똥으로 보면 금이 아니더라. 이 친구 참 희한한 좀 올립니다. 우리 종이돈도 근처는 알아봐라. 그래야지 가치로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 그럼 이제 CBDC는 이제 우리 중앙에 찍으니까 나라에서 주도해서 찍는 거니까 자기는 인정하겠다. 근데 하기는 싫답니다. 그냥 종이돈을 계속 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세계 흐름이니까 블록체인 가상화폐 써야 되니까 그럼 할 수 없이 중앙에서 보장하는 중앙에 이제 마크가 있는 겁니다. 추적 뭡니까? 디지털 코드 꼽아 붙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블록체인 기술은 아니죠. 어쨌든 블록체인 기반을 갖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돈 안 찍어도 되고 편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고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다. 아까 이야기 한번 드렸죠. 자, 이제 영상이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국장이 바라보는 세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우리 파이코인도 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이코인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모르는 것 같아요. 파이코인은 어떻게 가상화폐 비트코인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는 친구가 어떻게 파이코인을 지금 최고라고 있겠습니까? 근데 비트코인 외에 5가지 세계가 인정하는 5코인 정도는 자기는 알고 있다. 인정을 한다는데 거기에 파이코인 있는지 없는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친구 결론 말고 저의 총평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총평적으로 내리면 한국은행 국장이 비록 돌대가리기는 하나 돌대가리라고 세대가리기는 하나 결국 가상화폐의 흐름을 인정을 하더라. 인정을 하고 자기 자신도 조폐공사가 사라진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상업형 사라진다 인정을 하고 한국은행은 살아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킥킥 웃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세팅은 다 끝났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기반이 끝났다. 이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화폐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들어가면 화폐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진짜입니다. 한국은 국장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도입될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리 못 잡으면 우리나라는 한참 늦게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거래되는 시간이 그렇게 늦어진다 하면은 서비스 차원으로 화폐를 한 8, 90% 뿌리고 10% 정도 텍스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세계 흐름이니까 텍스 차원에서 한번 해본다고 그럽니다.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거의 국가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하겠다고 직접 발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결론 때릴게요. 비트코인이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리 파이코인은 비트코인 덕택에 파이코인 고비를 비트코인이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동생이죠. 그래서 이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얼마나 큰 고비를 넘기느냐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다 다르지만 저는 거의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이제 자갈길을 건너서 찬찬한 시냇물길, 바다도 보고 연인과 같이 바다를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우상향 코드로 가고 좋은 바닷길, 좋은 길로 갈 때 우리 파이코인도 친구 덕에, 비트코인이라는 친구 덕에 같이 떡상해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떡상하면 우리 건물주 다 되겠죠. 조금만 가져 있어도 건물주 될 겁니다. 아마 또 더 많이 묵혀야겠죠. 건물주 정도 되려면 많이 묵혀놔야 될 겁니다. 아마 5년, 10년 이상 묵혀야지 건물주 될 거고, 돈 급한 사람들은 초반에 좀 팔아가지고, 저는 좀 요즘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좀 이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를 하자, 투기를 하지 말자 말하면서 오늘의 파이TV의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투기는 뭐 선물 옵션 뭐 있잖아요. 주식 선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투기들입니다. 그 다음 우리 자코인들 실제 코인을 사가지고 뭐 배팅 해가지고 뭐 만별로 천별로 있는 게 다 투기입니다. 우리 파이코인은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투자. 그래서 그리고 투자 중에 제일 투자도 자기 돈이 들어가는 투자가 있는데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는 투자입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이렇게 좋은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파이코인 모두 유저님 건강하셔가지고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